자, 오늘은 5월 월말 결산, 월마다 돌아오는 시간이 왔죠. 와우. A사이드는 총 6곡이에요. 아이들의 굿띵, 트리플S의 깨어, 멜로망스의 아무날의 서프라이즈, 잔나비의 사랑의 이름으로, 비비의 종말의 사과나무, 라이즈의 플라이업 6곡을 준비해왔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앨범 단위로 얘기도 할 수 있고 곡 단위로 얘기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또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 한 명씩 점수를 얘기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걸로. 첫 번째 곡은 아이들의 굿띵, 2025년 5월 19일에 발매된 음원입니다. 제 점수는 2점입니다. 제 점수는 2점입니다. 제 점수는 1.5점입니다. 오호. 역시 1.5점입니다 하는데 너무 단호해. 라따뚜이 평론가요. 그랬나요? 엄근진 모드. 다시 딸게요. 1.5점입니다. 어땠어? 일단 그 사운드, 지지직된 그 특유의 포미닛이 생각나는. 희한하지 않아? 한 두 소절 들었는데 벌써 생각이 나. 작곡가로 따지면 신사동호랭이가 생각나기도 하는 특유의 사운드로 돌아왔는데, 결과적으로 곡이 좋으면 뭘로 컴팩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이 곡이 설득력이 없었다. 와중에 이런 옛날 사운드를 들고 오니까 곡 별로인 거 더하기 촌스럽다 까지 더블 콤보로 안 좋다는 인상을 받게 된. 아하. 이 노래를 정하고 나서 며칠 지나가지고 월말 결산 준비 좀 해야지 하면서 노래 들었어. 당황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너 이거 들어봤어? 아이들 굿팅이라고 있는데 들어봤어? 들어봐. 주변에 막 물어봤어. 어떠냐고. 다 비슷해 다. 내가 더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웃어야 될지 이게 슬퍼야 될지 모르겠네. 재계약을 하고 원래 여자 아이들이었잖아. 여자까지 빼고 아이들로 이막을 열어가는 되게 중요한 시점에 낸 앨범인데, 그치. 감을 잃은 건지 요런 곡으로 이제 이막을 시작을 한다? 출발이 불안하다. 멜론 댓글에서 그거 봤어. 사실은 여자가 본체였던 거 아니냐. 아 진짜? 사실 마케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좋다고 느껴지는 지점들이 좀 있었거든. 예를 들면 여자 장례식을 했었어. 아. G 아이들의 G가 빠졌잖아. 빠진 거를 전시회 같이 해가지고 나름의 마케팅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의미가 있잖아. 그런 게 결과물을 보면 그럴싸하다. 느낌 있게 잘 만들어놔서 진짜 이막 너무 기대된다. 잘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물이 이제 굿띵이라면 아쉬운 부분이 있지. 일단은 굿띵 홀리몰리 쉿 하는 부분, 전소연이 이제 내는 타이틀곡 보면은 후킹 포인트들이 몇 개 있거든. 굿띵은 그 정도 후킹 포인트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 사람들이 한 번에 기억할 만한 병맛스러운 걸로는 기억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아이들이 원래 밀던 건 아니잖아 사실은. 맞아. 조금 더 사람들이 즐기기에 부담 없는, 그리고 이렇게 막 촌스러운 것까지는 안 갔던 것 같은데, 굿띵 같은 경우는 후킹이 좀 약하면서 촌스러움이 배가 되는 그런 느낌이라 좀 별로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서 웃겼던 게 가사가 아무 의미가 없어. 난 1억 5천짜리 시계를 차고 그 다음에 르세에 올 람보키를 손에 들고 미친 듯이 번하고 퍽 밟아 200km? 이거 참 하하 정말 깔깔 웃겨 재미있군. 여기가 진짜 너무 킹 받던데? 가사를 쓴 거 자체는 이해가 돼. 그렇게 쓸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 작법 자체는 이해가 된다. 근데 느낌이 안 살아. 어쨌든 이게 그룹명을 바꿔버리면서까지 나온 첫 번째 앨범이니까 의미가 엄청 남다르잖아. 근데 이렇게 나온 게 조금 당황스럽긴 하더라고. 전소연의 프로듀싱을 그룹의 큰 셀링 포인트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이죠 사실. 그런데 이런 곡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음악들이 전소연이라는 아티스트의 취향이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 우리가 되게 초반에 전소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 곳간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런 게 지금 이제 와서 그게 좀 문제가 되나 싶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가장 최근 활동곡 클락션이었거든. 중박은 쳤다 이거야. 그 전에 나온 게 이제 아딱질인데 사실 수록곡이었다고. 그 앨범에 타이틀곡은 슈퍼레이디였단 말이야. 슈퍼레이디도 사실은 엄청 쪽박을 찼단 말이지. 클락션은 쉬어가겠는 곡이라고 치고, 내 기준에서는 슈퍼레이디 다음에 굿띵이 이어지는 커리어거든. 근데 연속으로 성적이 안 좋단 말이지. 굿띵 성적에 대해서 난 처음에 좀 의심을 했던 게 뭐냐면, 쇼츠를 많이 뜨잖아. 댓글은 칭찬 일색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 듣는 건가? 아직 한두 번밖에 안 들어서 그런 건가? 차트를 보면 아니야. 아이들은 거의 항상 10위권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아무리 성적이 낮아도. 근데 지금 완전 차트 아웃인 상태거든. 그런 거 보면은 실제로도 성적이 안 좋다. 위기다. 진입은 했었나? 글쎄요. 지금 한번 봐볼까요? 지금 114위. 어제 기준으로. 최고 차트 순위는 99위네요. 아, 진입은 간신히 했었군요.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 거 보면 위기에 대해서 의식할 필요가 있다.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 과거의 유명한 곡들 막 재조명하고 레트로 막 하잖아. 은근히 이러니 저러니 해도 또 수요가 있긴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또 쇼츠 같은 데서 야
야 아이들 레트로도 잘한다. 개쩌는 감각 이러면서 홍보하겠지. 안무 같은 걸로도 커버 쳐지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 음악이 별로더라도. 근데 이번에 안무도 되게 별로고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확실히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어. 안무가들 인터뷰한 거 가끔씩 보다 보면은 좋은 안무는 곡이 좋으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게 꽤 있단 말이지. 아하. 근데 이 곡은 아마도 그 반대의 경우가 아닐까. 곡이 별로면 어떻게 살려보려고 해도 좋은 안무가 나올 수가 없다. 수록곡 조금만 얘기할까요? 사실 이전 앨범들부터 소연만 작사 작곡을 하는 게 아니라 멤버들 작사 작곡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야 사실. 예. 단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사 작곡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개개인이 만드는 곡들이 좀 있거든. 러브티즈는 우기 작사 작곡이고 체인 같은 경우는 민니, 언스타퍼블은 미연. 이번에도 슈아가 처음으로 그래도 돼요라는 곡에서 작사로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수록곡 퀄리티가 나머지 멤버들이 만들어 오는 게 나쁘지 않아 생각보다. 근데 아무래도 이 소연이 만드는 곡들의 파워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계속 소연의 곡으로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소연 같은 경우는 좀 감이 떨어지고 있고 나머지 멤버들은 좀 올라오고 있다고 치면 타이틀곡 선정을 무조건 소연의 곡을 한다는 그런 공식이 있다면 깨져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을 수도 있다. 무게중심을 좀 옮길 필요가 있다. 단언하기가 애매한 게 또 다음 앨범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데 나머지 멤버들이 뭐 어떤 곡을 들고 올지를 또 모르니까. 근데 개개인들이 음악적 욕심이 굉장히 강해. 그게 느껴져가지고 그런 점은 사실 아이들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거든. 결과물이 좋아야지. 본인들이 꼭 본인들 노래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 외부 작곡가 쓰더라도 더 좋은 곡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맞는 말이네요. 하나만 더 얘기 됩니까? 그래도 돼요 들어들 보셨는지. 이거 믹싱이 좀 짜치지 않나요? 믹싱 이전에 곡이 너무 올드해서 그냥 그랬어. 음향적으로 좀 깜짝 놀랐는데 이 노래 듣고. 어떤 부분이? 현악기에 소스도 너무 저렴한 소스를 쓴 것 같고 뭐 다 가상악기겠지만 퀄리티가 하나하나 다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 무슨 말 하는 건지 알 것 같아. 이게 과연 아이돌 산업 최전선에 있는 큐브라는 데에서 나올 퀄리티의 곡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 점수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서 넘어가 볼까요? 네. 1위 2점, 2가 2점, 3위 1.5점. 2점에서 만날까요? 그러시죠. 아이들의 굿띵 저희 점수는 2점입니다. 다음은 트리플 S의 깨어 2025년 5월 12일 발매된 곡입니다. 저는 3.5점입니다. 저는 2.5점. 저는 3.5점입니다. 이거 걸스 네버 다이하고 비슷한 방법론을 써가지고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데 랄랄라 가지고서 이 노래를 끌고 가는 느낌이. 그 난난나 파트가 좀 아쉽긴 했거든. 왜? 그러니까 나는 트리플 S라는 그룹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거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인원이 굉장히 많다. 그게 사실은 거의 전부야. 그랬는데 이 난난나 파트가 기대했던 것보다 곡에서 표현되는 게 눌려 있어서 좀 아쉬웠어. 대인원 그룹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 눌려 있다는 게 그러니까 24명이라는 그 대인원 그룹이라는 느낌이 나기를 기대했거든요. 그냥 아이돌 노래 코러스처럼 나나나가 나오더라고. 성부나 이런 것들이 좀 쪼개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감이 납작하게 나오는 느낌이라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더 떼창 느낌이 났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다른 그룹은 떼창 느낌 내면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는 떼창 느낌을 내면 실제로 떼창이니까 그치.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아쉬웠다. 다인원 걸그룹의 장점이 음원에서 드러났으면 좋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쵸? 이것도 되게 신선한 접근이네. 그러게. 안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잘 특징을 잡아내더라고. 인원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 화면상에서의 구도나 이런 것들도 인원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압도감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나란히 서 있기만 해도 압도감이 들어. 근데 이제 음원에선 그게 좀 덜했던 것 같아.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나무위키에서 설명 찾아봤는데 팬들이 투표해서 다음 타이틀곡을 정했다 하더라고. 오... 맞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왔죠. 진짜? 전작이 걸스 네버 다이잖아. 그것도 팬들이 투표해서 정한 거고 이번 것도 노래가 한 10개 있는데 그중에서 투표해서 이거를 하자고 한 거래.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데모를 들려주고 듣고 투표하는 방식이죠. 아니 미친 데모크라시네? 완전 민주주의. 말도 안 돼. 기획을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 팬들이 정한 거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사실 팬들이 감이 좋다고 생각했어. 걸스 네버 다이가 잘 됐으니까 현상 유지를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한 거잖아. 좋았다.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동 걸렸다. 이제 어셈블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24명 전체가 다 활동을 할 때 이 어셈블이 붙는 거고 유닛의 이름이 다 하나씩 있어. 처음으로 활동했던 게 AAA라고 4명이서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중간중간에 뭐 러블루션이라든지 크리스탈라이즈라든지 특히나 이제 어셈블 같은 경우는 걸스 네버 다이가 기본 정체성이야. 강한 소녀 느낌? 그렇구나. 현실은 비관적인데 굴하지 않겠다.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런 내러티브가 어셈블에 들어가. 그런 면에서 이제 걸스 네버 다이랑 비슷한 결의 곡으로 자연스럽게 투표가 되지 않았나. 10곡인지 8곡인지 유튜브로 이제 공개를 하거든. 투표
리뷰는 이제 자체 앱에서 하지만 뭐 나는 당연히 다 들어봤어. 깨어가 압도적으로 좋았어. 데모만 들었을 때도 깨어는 좋은 곡인 건 맞아. 근데 걸스 네버 다이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나도 이제 K-팝 특히 아이돌 곡을 헤비하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노래가 조금 이전작보다 아쉬워도 안무가 괜찮으면 그걸로 커버가 되고 뮤직비디오가 괜찮으면 커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이제 하나하나를 다 따졌을 때 전체적으로 다 걸스 네버 다이보다 조금씩 별로인 부분이 있어. 약간씩 하위 호환이야. 미세하게. 노래도 조금 안 좋고 안무도 조금 안 좋고 파트 분배라든지 하나하나 뭐 특히 헤메코 같은 것도 조금 아예 또 얘기할 게 많아지네. 해 하고 싶으면 해야지. 그래. 병나. 헤메코는 이제 음반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1주차는 좀 아쉽더라고. 생교복을 입히고 춤을 추는데 장점이 하나도 안 드러나가지고. 근데 2주차 음방 도는 건 좀 괜찮게 봤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걸스 네버 다이보다 하나하나가 다 안 좋다 보니까 뭐 충분히 좋은 곡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약간은 실망한 부분이 있긴 있어. 아니 무슨 주차별로 모니터링을 해? 그러니까 몸이 몇 개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돌이 지금 사실 2025년 기준으로 가장 주목해야 될 아이돌 트리플S다. 성장 속도가 되게 빨라. 아이돌 인기를 측정하는 척도 같은 거를 얘기를 할 때 앨범 판매 초동을 많이 얘기하거든. 근데 이제 처음 AAA가 나왔을 때 몇만 장이 안 됐어. 근데 이제 막 앨범이 나올 때마다 배씩 상승을 하더니 지금은 초동이 50만이 넘는다. 거의 뭐 하이브 걸그룹들 뺨치는 수준이거든. 어떻게 보면 어셈블로 데뷔한 지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완전체로 데뷔한 게 이제 갓 1년이 지났을 거거든.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50만씩 파는 거는 되게 대단한 거다. 라이트한 리스너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걸스 네버 다이보다 별로 그렇게 뒤떨어진다고 느낌을 받지 않았어. 두 개가 비슷하잖아. 번갈아서 들어봤거든. 똑같이 다 랄랄라가 나오니까 번갈아서 들으면은 그 전에 들었던 노래가 지워져. 너무 비슷해서. 비슷하다기보다는 후크의 매운맛이 거의 또이또이하다고 해야 되나? 걸스 네버 다이에 비해서 못 만든 노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이게 하위 호환이면은 걸스 네버 다이만 계속 기억이 나야 되는데 깨어도 충분히 그 전작을 지워버릴 만한 정도의 매운맛을 갖고 있다. 후크가 좀 아쉽긴 해. 귀에는 남거든. 지금도 흥얼거리라면 흥얼거릴 순 있겠어. 난나난나난나나 이건 되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 가제트 노래 같아. 그러네. 근데 이제 좀 뒤로 갈수록 쌓이거나 하는 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브릿지 직전의 코러스에서는 챈트 같은 게 깔리거든. 맞아. 그러다가 다시 마지막 클라이막스 팡 하는데 그때는 또 변줄할 게 별로 없이 그냥 코러스 반복이 되더라고. 랄랄라가 중독성이 있는 건 알겠는데 곡에서 최소한 4번은 나오잖아. 계속 장치가 추가되거나 혹은 덜어지거나 하는 거 없이 똑같은 느낌으로 반복되니까 마지막 랄랄라쯤 와서는 조금 지겨워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 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 게 안무도 복붙이 많아. 랄랄라 파트가. 그러다 보니까 더 약간 이거 반복이 과한 것 같은데? 걸스 네버 다이는 뭐 랄랄라가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깨어보다는 앞에 나왔다 보니까 그런 반복이 그렇게 지겹다고 느껴지진 않았거든. 그리고 안무의 베리에이션이 깨어보다 조금 더 많아. 근데 깨어는 노래 반복에 안무까지 반복이니까 그런 게 좀 있더라고. 그래서 안무가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걸스 네버 다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무가 다양한 게 있고 원래 이제 모드하우스 이 정병기 선생님께서 보이시한 걸 좋아해. 트리플S를 프로듀싱하기 전에 이달의 소녀를 프로듀싱했었거든. 이달의 소녀 프로듀싱 전략이 뭐였냐면 남자 아이돌 그 영상을 커버하는 거였어. 되게 인기 있었던 영상이 NCT의 체리밤을 이제 이달소가 커버를 했었거든. 그게 인기가 되게 많았어. 그런 걸로 뭐 잘해서 그런지 나중에 이달소 같은 경우도 약간 보이시한 컨셉으로 많이 나왔고 트리플S도 보면은 거의 뭐 크럼프 비슷하게 손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렇게 막 하는데 이게 걸스 네버 다이에서는 안무가 되게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깨어에서는 이게 너무 이런 손만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이 너무 많은 거야.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거 어디서 끊어야 돼 이거? 정리를 해볼까요? 1 몇 점이었죠? 저는 3.5점이었습니다. 1 3.5점, 제가 2.5점. 제가 3.5점입니다. 3.5점에서 만날까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3.5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트리플 S에 깨어 저희의 점수는 3.5점입니다. 다음 멜로망스 아무날의 서프라이즈 2025년 4월 29일 발매입니다. 저는 4점입니다. 저도 4점입니다. 저도 4점입니다. 야, 셋이 일치했네. 오랜만에 되게 높은 점수가. 사실 타이틀도 타이틀이고 그냥 앨범 전체가 미쳐가지고 너무 좋았어. 어쨌든 발라드니까 차트에서 엄청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육각형의 앨범을 들고 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편곡이야. 워낙 정동환이 뭐 얼마나 잘합니까? 기대하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줬고 무난무난한 되게 가벼운 팝이잖아요. 맞아요. 그 안에서 되게 디테일이 많이 살아있어. 섹션의 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짜임새 있게 나오는 구간들이 되게 많거든. 너무 과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들어가 있어서 역시 이 사람은 편하게 음악하지 않네. 이런 이지 리스닝적인 음악에도 디테일한 거 다 집어넣네. 나도 완전 동의를 하는 게 장르로만 따지면 별로 특기할 만한 게 없는 장르잖아. 더 나올 만한 게 없는 장르라고 생각하는데 만듦새 같은 게 너무 섬세하고
너무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즐거웠어. 계속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건데 이제 곡을 잘 쓰면 면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가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가사가 다 너무 좋더라고. 야, 이렇게 소박한데도 진심이 잘 전달이 되는 그런 가사가 이 앨범 전체적으로 다. 가사는 김민석이 혼자 쓰거든. 정동환이 쓰는 가사가 있긴 해. 대부분 김민석이 쓰는데 김민석이 쓰는 가사들이 평균적으로 다 너무 좋아. 그동안에 다른 앨범들에서도 김민석이 가사를 써왔거든. 이 사람은 진짜 만나보고 싶다. 소박하면서 진심을 잘 전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특히 이 괜찮아 사랑해라는 곡이 참 좋더라고. 그것도 김민석 작사? 거의 모든 곡을 축가로 써도 될 정도로 너무나도 완성도 있는 가사를 잘 보여줬다. 멜로디는 누가 쓰더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작사 김민석, 작곡 김민석, 정동환, 편곡 정동환. 둘이 같이 이제 수민슬롬처럼. 그러네. 기계적으로 배분이 돼 있구만. 그렇죠. 반반으로. 안 그런 곡도 있긴 해. 일단은 그게 이제 기본 포맷입니다. 멜로디도 진짜 잘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타이틀곡 같은 경우는 약간 재즈한데 굉장히 날카롭게 빠져서 팝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어. 편곡에 더해서 악기들도 소스가 너무 고급스러워. 진짜 별거 아닌 퍼커션 같은 것들 하나하나도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배치라든지 톤 잡아놓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경이 많이 쓰여져 있다라는 게 막 절절하게 느껴진단 말이야. 전체 첫인상만 놓고 보면 솔직히 좀 뻔한 곡이긴 하단 말이지. 그치. 어디서 들어봤을 법한. 근데 그래도 이 정도로 만들면 진짜 할 말이 없다. 흑백요리사에서 최현석 셰프가 봉골레 만든 거랑 같은 느낌인 거지. 되게 뻔한 장르고 뻔한 사랑 얘기고 그냥 이런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핸디캡이거든.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하는 입장에서 보통은 이렇게 막 극찬하기는 어려워. 잘해봐야 평타 3점에서 3.5점 정도. 근데 사실 나는 높은 4점이야. 거의 4.5 육박한 정도의 퀄리티라고 들으면서 내내 생각을 했었고 나는 앨범 전체를 다 들어보는 걸 추천한다. 저도 높은 4점이고 거의 4.5점에 육박하는 그 수준이다.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레퍼런스 트랙처럼 들어볼 법도 한 노래라고 생각해. 맞아. 음향적으로도 굉장히 촘촘하게 잘 만들었고 믹싱이 굉장히 잘 돼 있어. 진짜. 나머지 수록곡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1번 아무날의 서프라이즈랑 괜찮아 사랑해 같은 경우는 믹싱이 진짜 잘 돼 있어. 솔직히 나는 그래서 아까 1위 얘기한 것 중에 가사가 잘 안 들려. 그거 듣느라고. 솔직히 그렇긴 해. 와, 이거 악기들 만져놓은 거 하면 스트링도 다 직접 긁었을 거야 아마. 이거는 찍은 소리가 긁은 소리인데. 맞아. 크레딧 보니까 그렇더라. 리얼 악기들만 갖다가 썼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사실 그 전에 멜로망스 잘 몰랐었거든. 선물 이런 거 알았지. 당연히 유명하니까. 근데 이렇게 잘하는 팀인 줄 몰랐는데 처음으로 이 팀 약간 뭐지? 라고 생각했던 게 옛날에 김상민인가? 그 유를 리메이크한 적이 있었잖아. 리메이크가 베이스 기타의 전개가 엄청 날카롭단 말이야. 그걸 듣고서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들으니까 이 정동환이라는 사람이 편곡을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됐습니다. 저희 또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1위 4점입니다. 제가 4점. 3위 4점. 멜로망스의 아무날의 서프라이즈. 저희의 점수는 4점입니다. 그동안의 리뷰 중에 1등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1등이라고 봐야겠죠. 그럴만합니다. 그럴만해요. 잘 만들었어 진짜. 다음 잔나비 사랑의 이름으로 피처링 카리나 25년 4월 28일 발매된 음원입니다. 사랑을 찾아서 저는 3.5점입니다. 저는 3점입니다. 저는 4점입니다. 사실 앨범 전체에다가 준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해요. 타이틀 트랙 하나에다가만 준 느낌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사운드 오브 뮤직 요것만 놓고 보면 4점이야. 타이틀만 생각하면 3점이야. 아하. 일단은 사랑의 이름으로를 얘기를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감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잔나비의 음악 색깔이 너무 유니크하지 않나? 사실 나는 이 유니크한 음악 색깔이 내 취향에 가깝진 않아. 솔직히 말해서 잔나비의 음악을 그렇게 즐겨 듣진 않습니다. 근데 그거와 별개로 와 진짜 사운드 디자인 죽인다. 진짜 유니크하다. 그리고 너무 실력 있게 잘 잡았다. 약간 무성 영화 같기도 하고 색채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게 따뜻하고 앤틱한 그런 영화 있잖아. 그런 걸 보는 기분? 이번 앨범에 대한 평이야? 전체적으로 이어지는데 이번 앨범도 그게 쭉 이어지는 게 있지. 특히나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그 레트로한 신스? 그런 게 조금 더 많이 사용된 듯한 느낌이 있고. 사실 이번에 변신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거든. 드럼머신 같은 사운드가 막 나온다거나 배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없는 게 멤버가 계속 줄었잖아. 원래 5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2명이란 말이지. 보컬이랑 기타밖에 안 남아있는데 그러면 사실 만듦새적으로 불안하잖아. 각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다 빠지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작품을 만들어왔다. 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마침 또 우연치 않게 둘이 원래도 비중이 높았던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이전에 잔나비 노래 중에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주저하는 연예인들을 위해 정도밖에 없거든. 나머지 것들도 싫은 건 아닌데 1하고 좀 더 비슷해. 원래 감상은. 그때 내가 기억했던 잔나비는 좀 더 흐릿하고 좀 더 아련했던 느낌인데 무성 영화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고 잘 어울리는 표현 같긴 해. 거기서 이번 앨범 들어보니까 색깔이 좀 더 첨가되면서 바뀐 색깔 자체가 오히려 더 나는 마음에 들었어. 이번에 나온 앨범이 이전 잔나비 앨범보다 더 내 취향이었다. 이전 작품들은 비틀즈 냄새가 났다면은 요번 작품은 미카 같은 느낌이 난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더라고. 조금 더 뭔가 단순해지고 힘이 빠지고 편곡은 변신을 하고 이런 느낌으로 가면서 그 중에 이 타이틀이 제일 나는 별로였거든. 사실 나도 그래. 별로라기보다는 더 좋은 곡들이 많았어. 걔 중에는 무난해 보이는데 카리나의 힘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대중적인 선택을 해준 건가. 그럴 수도 있지. 카리나 얘기하니까 나 뮤비에 카리나 나올 줄 알았거든. 안 나오더라고. 슬펐습니다. 이것이 곤조다. 사실 뮤비를 볼 필요성이 없는 팀이잖아. 근데 카리나가 피처링이라서 뮤비를 봤어요. 근데 카리나가 안 나와. 이 곡이 저번 달에 시즈 타이틀곡의 0K 피처링한 느낌이라고 생각했거든. 아 맞아. 카리나라는 사람이 없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너무 목적성이 애매해지는 거라고 생각해. 오히려 선공개를 할 거면 이런 게 가야 된다. 생각해보면. 그치. 어그로용 좀 냉정하게 그래 뭐 셀럽이랑 했다고 쳐. 노래 나쁘지 않아. 근데 더 좋은 곡이 있으면 그 곡이 타이틀이 돼야지. 좋은 게 너무 많던데. 카리나랑 한 게 아깝다? 그러면 선공개로 했었어야 된다. 혹시 1위나 2가 생각하는 타이틀곡 후보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플래시 아니면 I'll Die For You 곱하기 3. 동일하네요. 나도 플래시 되게 좋게 듣긴 했어. 잔나비가 타이틀곡형 아티스트라고 생각했거든. 인디밴드 중에서 되게 드물게 앨범에서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뭐 이런 거 유명하잖아. 근데 나는 사실 그 앨범 들었을 때 나머지 수록곡들의 파워가 타이틀에 비해서 떨어진다. 그것만 알면 됐다. 나도 잔나비 별로 팬이 아니야 원래. 나머지 곡들은 잘 안 듣게 되더라고. 이번 앨범이 그래서 오히려 좋았던 게 물론 타이틀곡의 힘이 약해진 걸 수도 있어. 앨범의 전체적인 수록곡들이 다 일관된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8번까지 가는 동안에 힘이 빠지는 곡이 타이틀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듦새가 좋다. 맞아. 처음에 느꼈던 앨범에 대한 첫인상이 끝까지 잘 이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 난 솔직히 질투나. 사운드 디자인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멋있고 너무 신기하고 밴드 사운드 기반으로 이렇게까지 예쁘게 사운드를 만든다고? 맞아. 너무 멋있어. 사랑의 이름으로 중간에 나오는 기타 톤 같은 것도 좋게 들었어 되게. 곡만 들었을 때는 약간 뭐지 싶었거든. 근데 이제 앨범 순서대로 들으면 납득이 되는. 납득이 되지. 이게 신스랑 기타랑 잘 조화되게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기타리스트 양반이 정말 분전을 했더라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점수를 정리를 해보죠. 1위 3.5점입니다. 제가 3점. 저는 4점입니다. 그러면 3.5점에서 만나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잔나비의 사랑의 이름으로 느낌표 저희 점수는 3.5점입니다. 다음 비비의 종말의 사과나무 25년 5월 14일에 발매된 음원입니다. 저는 2.5점입니다. 저는 3점. 저는 2점입니다. 또 내가 제일 낮잖아. 언제나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아하. 고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가사가 너무 자극적이라 싫던데. 초장부터 그냥 싫다고 박아버리고 시작하나요? 그니까 나중에 할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할까요? 아무도 말을 안 하시길래 그냥 제가 했거든요. 방금 그 얘기를 하니까 나도 약간 이어서 말하고 싶었는데 3하고 내가 사담을 한 게 있어. 3이 이 얘기를 했었어. 이런 가사인 거 좀 싫다. 그때 나온 얘기 중에 기억에 나는 게 아이들 같이 싫다고. 정확히는 이제 와이프하고 비슷한 뉘앙스로 별로 안 좋아한다. 근데 사실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해야 되니까 서로 얘기를 좀 아낀 게 있어요. 나도 확실히 보면서 수위가 높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내가 비비의 수위 높은 가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은 본인이 다른 곳에서도 보여주는 이미지하고 일치하는 느낌은 있어. 아하. 아이들의 그런 가사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서 동시에
동시에 전혀 다른 내용의 셀링 포인트를 잡아가. 예능이나 뭐 이런 곳에서 예능이든 다른 곡이든 나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관성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단순히 수위의 문제라기보단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진심인 거면 수위하고 상관없이 좀 일관성이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 부분에서 괜찮게 봤던 것 같아. 일종의 곤조로 해석했다 뭐 이런 거잖아. 그치? 아이들의 그런 가사하고는 다르다고 받아들인 거야, 내 입장에서. 가사 얘기를 첫 번째로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건 이 앨범이 10곡이 넘어가잖아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섹슈얼한 가사들이다. 맞아. 그래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일단은 나는 지금은 그래 취향 차이 오케이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정도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쉬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이런 섹슈얼한 가사를 별로 안 좋아하나?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디인의 풀어 같은 거 그리고 크러쉬 오아시스 같은 그런 노래들 비슷한 결의 섹슈얼한 가사들이거든. 되게 좋게 들었어. 조금 더 멀리 가서 이제 서태지의 버뮤다 트라이앵글이라는 노래가 있단 말이지. 그 노래도 어떻게 보면 되게 성적인 노래야. 맞아. 근데 예술성이 있고 완성도가 있으면은 이게 다 납득이 되고 되게 좋게 느꼈는데 비비의 종말의 사과나무라든지 몸이라든지 적나라한 섹슈얼한 곡들이 있잖아. 가사가 내가 조금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 보면 물론 지금은 취향 차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과연 이게 취향만의 문제일까? 진짜? 풀어내는 방법에서 조금 다르게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비비가 가사를 정말 잘 쓰는 사람이야. 이번 트랙 홍대 R&B 가사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 어떻게 이렇게 홍대 거리에 대한 묘사를 예술적으로 풀어내지? 엄청 막 현학적이고 이렇게 풀어낸 게 아니라 대중음악의 어떤 문법에서 보면서도 이 홍대 거리가 막 그려져. 가사를 정말 잘 썼더라고. 이런 쪽으로 잘 풀어내는 사람이면 섹슈얼한 걸로도 충분히 대중들의 입맛에 맞게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대중들의 입맛에 맞게 가사를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결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내 기준에선 조금 아쉽다. 약간 이 부분은 좀 다른 것 같긴 하네. 어쨌든 비비라는 본인이 지향하는 바가 아티스틱한 면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밤양갱 같은 약간 특이점이 있긴 하지만 특이점이지 그거는. 해왔던 음악들을 보면은 대중성을 그렇게 따지진 않는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아이돌 가수가 아닌 한 대중성이 이 사람 곡 작업의 최우선이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좀 있어. 가사 같은 경우에는 나는 특히나 그 외힙에 절여져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야한지를 전혀 모르겠어 사실. WAP 같은 걸 들은 사람으로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냥 섹슈얼한 느낌으로 재밌게 잘 썼는데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은 안 했다. 오히려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밤양갱 이전의 곡들 보면은 좀 거칠거칠하게 가사 같은 걸 썼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마녀사냥 같은 거 하고 방송 출연이 많았잖아. 그러면서 뭔가 이 귀여운 맛을 한 스푼 넣어가지고 중화시키는 뉘앙스를 좀 찾아온 건가? 포장지를 밤양갱처럼 만들어내고 내용은 수위가 높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소비되는지에 대한 감을 잡았나라고 생각했어. 오히려 좋게 생각하긴 했어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냥 내 취향이 아니다라고 하고 넘어가려고 해. 나는 소화를 못하는 거야 그냥. 특히나 이 섹슈얼한 가사들은.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홍대 R&B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리고 그 왔다 갔는 교 이런 곡들은 가사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게 더 아쉬운 거야. 나도 홍대 R&B가 너무 좋았거든. 그 종말의 사과나무, 홍대 R&B 내려가다 보면 책방 오빠, 문학소녀 이런 곡들은 엄청 섹슈얼하죠. 왔다 갔는 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느낌이 들고 이런 일련의 곡들을 쭉 들어보다 보니까 이 곡들이 다 합쳐져 있을 때 이 사람이 되게 입체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기분. 아 그건 되게 좋게 본 지점이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는 얼마든지 섹슈얼할 거고 또 어떤 부분에선 진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사실 쇼츠나 이런 데서는 뭐 예를 들면 워터밤에서 공연한 거 이런 걸로 그런 식으로나 소비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앨범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섹슈얼함을 여전히 유지하지만 그 안에 이 사람이 인간 비비라는 사람이 좀 더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앨범이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좀 전체적으로 좋게 들었던 것 같아.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은 잘했을 거다. 멜로디나 편곡 같은 건 좀 어떻게 들었어? 멜로디는 그냥 뭐 준수하고 뭐 노래 잘했고 편곡은 이제 비비가 참여도가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평가를 굳이 하고 싶진 않은 어쨌든 아티스트의 앨범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비트는 평범했어. 나도 평범하다고 생각했거든. 좀 전형적이고
앨범 소개 읽어봤어? 보니까 비비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앨범 구성도 보면은 한 1번부터 9번까지인가? 이 부분까지는 야한 얘기 계속 하잖아. 거센 메시지를 담은 홍대 R&B 같은 그런 노래가 나오다가 그 뒤에는 개인적이고 막 내밀한 노래가 나오는데 그 뒷부분의 노래들이 훨씬 좋았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앨범 소개 읽어보면은 그 야한 노래들에도 다 딥한 사유가 다 적혀져 있어. 부차적으로서. 내가 내린 이 2점이라는 점수는 그거를 읽고서 더 평가가 깎인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 처음에 이 기획 이런 거를 잡아가지고 노래를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앨범 소개에 적힌 내용들이 이 노래로서 표현이 별로 안 됐다고 나는 생각했어. 정확히는 이제 굉장히 1차원적이고 얄팍하게 표현이 됐다. 왜 그렇게 얄팍하게 표현이 됐냐? 비비가 가사를 쓰는 거나 멜로디나 편곡의 날카로움이 떨어져서 컨셉 자체는 되게 좋았어. 그거를 풀어내는 방식이 너무 역량이 부족했다. 시작점은 좋았는데 그치. 확장을 해놓고 보니까 아쉬웠다. 근데 또 이제 점수 주고 나니까 미안하더라고. 내가 평소엔 미안한 느낌을 별로 안 느끼거든. 왜 미안한데? 후반부 노래 들어보니까 아 외곽 내유야 사람이. 그래서 미안하다고? 심한 말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이 사람의 내면이 되게 여리여리한 게 느껴지니까 이상한 지점에서 감정이입을 하죠? 좀 미안하더라고. 마음이 약해지더라고. 진짜 어이가 없네. 뭔가 인디스러운 작품을 들으면은 개인의 성격적인 생김새에 좀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 점수를 다시 정리를 해보죠. 1위 2.5점이었습니다. 제가 3점, 제가 2점이었습니다. 2.5점에서 만나시죠. 비비의 종말의 사과나무, 저희 종합 점수는 2.5점입니다. 다음이 이제 라이즈의 플라이업. 다들 리듬을 맞춰 너를 뒤흔들 만큼 저는 3점입니다. 전 3점입니다. 저는 2.5점입니다. 야,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가 않아. 3이 좀 박하지? 아니 혹시 제 점수를 미리 보고서 0.5점씩 올려서 점수를 매겨오시나요? 잔혹해. 잔혹하다니. 사람이 이렇게 폭력적일 수가 없다. 이게 복싱을 해서 그런가 봐. 이제 시작할 거니까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SM에 뭐가 그렇게 싫었는지. 제가 시작하나요 이번에도? 그래 보세요 한번. 성공개곡 100 배드백 듣고서 불안했죠. 플라이업 듣고서 안타까웠습니다. 이 노래들을 굳이 라이즈가 불러야 했나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거든요. 전작들 우리가 얼마나 찬양했어. 임파서블, 붐붐베이스, 게러기타 다 너무 좋은 노래들이었는데 그것들은 다 라이즈의 정체성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 곡이었잖아. 근데 이번에 들고 온 두 개는 라이즈가 아니어도 부를 수 있는 팀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은 그런 노래들이었다. 그런 아쉬움에서 2.5점이었습니다. 곡에 대한 감상도 한번 궁금하긴 하거든. 플라이업 자체에 대해서. 플라이업은 곡에 대한 감상이 별로 없어. 플라이업을 외치면서 후렴이 나오잖아. 상쾌해. 근데 가사 꾸러기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취향이 아니죠. 그 정도가 감상이었고 백배드백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전형적인 랩 많이 나오는 남돌 노래. 근데 비슷한 풍의 노래 중에서는 단어 구성이라든지 가사의 타격감 같은 걸 굉장히 잘 짰다.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긴 했어. 근데 이것도 역시 굳이 라이즈가 부를 필요는 없는 노래 아닌가. 플라이업은 일단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미국 고등학교에서 이런 노래가 불려지면 어울리겠다 약간 이런 생각했었는데 뮤직비디오가 약간 그런 분위기더라고. 하이틴 재질이지. 하이틴 재질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랑 비슷한 결로 다들 생각했나 보네. 소화력이나 이런 거는 원체 괜찮으니까 무난하게 잘 듣긴 했는데 나는 사실 지금 뭐 백배드백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얘기를 했지만 나는 의외로 좋던데 이 노래가. 나 이 노래 좋았어. 인걸이랑 백배드백이 나는 플라이업보다 더 좋아가지고 타이틀곡 선정에 좀 아쉬움이 있었다. 차라리 백배드백으로 타이틀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 얘기를 제가 할게요. 이 노래는 근데 인트로 들어오면서부터 아우트로까지 어떻게 흘러갈지가 좀 느껴지는 노래잖아. 아 그렇지. 깔리지 그 배경이 딱. 너무 클리셰 같은 장르를 들고 왔잖아. 아 그러니까 이제 보컬 나오기 전부터 이거 무조건 이런 노래인데 했는데 아우트로가 흘러갈 때까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서 좀 실망스러웠다고 해야 될까? 그치. 뒤통수를 한번 딱 때려줘야 되는데 어쨌든 케이팝 아이돌이니까 보통은 이런 장르 들고 왔을 때 한 번 막 꼬기도 하고 이상한 것도 하고 한단 말이야. 그게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꼬니까 꼬길 기대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예상되는 방향으로 플레이 타임이 다 지나가 버리니까 실망스러웠어. 아이러니하게 플라이업이 차트가 나쁜 편이 아니더라고. 맞아. 그런 건 또 재밌었다.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걸 보면서. 약간 미스매치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팬덤이 꽤 강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전에 그 좋은 노래들 들고 왔을
때는 차트 성적이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 나는 사실 퇴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차트 성적은 너무 좋아. 라이즈의 신보다 해서 들어서 우리가 아쉬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 우리가 기대하던 모습이 있었을 거니까. 3위 헬스장에서 런닝하다가 들으면 나쁘지 않았을 수 있다 이거지. 누구 노래인지 모르고 들었으면. 근데 이제 물론 또 역순으로 노래 좋은데 해서 찾아봤는데 라이즈야. 실망했겠지. 나의 라이즈는 이렇지 않아 막 이러면서. 이게 정규 앨범이잖아? 2번, 3번 트랙이 약간 NCT 느낌이 나. 이거 네오하다고 하는데 이 노래는 NCT한테 갔어도 되는 노래들이거든? 그리고 NCT가 더 잘 살렸을 거야. 근데 이상하게 라이즈가 부르는데 더 좋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NCT는 이런 걸 너무 잘해서 듣다 보면 곡한테 약간 짓밟히는 느낌 나거든? 당신이 곡한테 짓밟히는 느낌이 난다. 너무 잘 살려가지고 막 끈적끈적하게 너무 잘 부르니까 이런 노래들이 약간 부담스럽게 들리는데 라이즈가 이 노래를 소화했을 때 NCT만큼 이거를 잘 살리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풋내. 풋내란 표현이 정확한 것 같다. 이런 강한 노래들을 이렇게 담백하게 소화하니까 의외로 이런 게 소화가 잘 되는 거야. 얘네들이 하니까 이게 더 나쁘지 않네? 양념 안 친 양배추를 먹는 것 같은. 소화가 잘 되는 산양류를 마시는 것 같은. 그렇지. 이런 느낌이 난다는 게 내 개인적으로 좀 신기했어. NCT가 너무 잘 살리는 것도 문제일 수 있구나. 곡에서 또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둘이 어떻게 느꼈는지 좀 궁금해. 코러스의 백그라운드 떼창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나오는. Fly up 이거 너무 각지게 잡혀있지 않았어? 보컬 튜닝? 너무 칼같이 잡혀있어서 약간 불편한 느낌? 약간 영화의 OST 나오는 느낌처럼. 너무 깔끔하게 편집돼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히려 불쾌한 골짜기처럼 인위적이다. 살짝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약간 그랬어 나도. 장르가 장르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해. 조금은 더 음원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들렸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있어. 플라이업이 너무 뒤로 가 있는데 너무 강하게 나와 있어서 영화 처음에 시작하면 따당땅땅땅 와 하는 거 있잖아. 그런 때 나오는 효과에 쓰이는 코러스 같은 느낌? 영화에서는 어울리지만 음원으로 들었을 때는 약간 부자연스러울 수 있잖아. 그거는 맞아. 묘한 거야 이게 사람이 보면서. 앨범 전체에 대한 감상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 앨범이 의외로 너무 좀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SM이 이런 걸 진짜 잘해. 앨범 수록곡들 퀄리티나 순서 배치가 너무 기가 막혀. 작년에 에스파 그 슈퍼노바 앨범이 평단 뭐 이렇게 반응도 좋고 뭐 그랬잖아. 난 둘 중에 어떤 한 앨범만 들어야 된다고 하면 난 이 앨범을 고를 것 같거든. 수록곡들의 배치가 너무너무 좋아. 완성도가 너무 높다. 특히 팬들이 듣는 입장에서 초반부 트랙 강한 거 넣고 4번쯤에 이제 타이틀 딱 박아버리고 중간 곡들 나름 날카롭게 살아있고 뒤에 이제 팬송 있고 어떻게 보면 전형적일 수 있는데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거든. 그리고 뒷부분 노래 중에 옛날 R&B틱한 노래가 있거든. 맞아 있었던 것 같아. 그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물론 뭐 이제 소희 같은 멤버들은 노래를 잘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막 노래를 잘하는 멤버가 많은 그룹은 아니거든. 근데 이게 또 SM의 손에 만져지니까 다 뭔가 이 풋풋함으로 생각가 되더라고. 잠깐만 남자 이름이 소희야? 소희. 남자 이름인데 소희라고? 지금 우리 300만의 라이즈 팬들의 그 원더걸스 소희하고 스펠링이 똑같아? 소희일 수도 있죠. 왜 그러세요? 아니 왜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세요? 아니 남자 이름이 소희라니까. 브리즈 여기입니다. 여기로 오세요 브리즈님들. 예명이 아니라고? 소희고요. 원빈도 있고요. 뭐 많아요 여기. 원빈은 알죠. 뭐 어찌됐든 간에 정규 앨범의 구성이 너무 좋아서 평가와는 별개로 앨범 자체를 많이 돌렸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자 이렇게 그 익평삼의 구성원 한 명을 떠나보내면서 이름 질문이 그렇게 긁히는 발언이었습니까? 남자 이름이 어떻게 소희야? 오늘 그 한 분께 안녕을 고하면서 아하. 라이즈 점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은 3점이었습니다. 저는 3점. 저는 2.5점이었습니다. 3점에서 만나시죠. 그러시죠. 즐거웠습니다. 3. 살려주세요. 라이즈 플라이업 저희 점수는 3점입니다. 자, 5월 월말 결산 A사이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6곡 다 얘기를 해봤는데 확실히 이번 달에 컴백도 많고 할 얘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6월에도 비슷한 식으로 컴백이 되게 많대요. 해서 다음 달 월말 결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무엇을 다뤄야 하나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달 월말 결산에 저희가 또 준비를 잘 해와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월말 결산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좋습니다. 좋아요.